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들을 챙기면 좋을지 저희가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입니다. 네,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달달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죠. 엔비디아 개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 랠리를 시작했고 또 개장하자마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결국 2% 이상 하락한 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트레이드 얼럿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상하방으로 11%가량 출렁일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평균 변동성이 8.6%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존 주택 판매는 407만 건으로 전달 대비 2.2% 하락을 했고요. 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미국 중위주택 가격이 역대 네 번째로 40만 불을 돌파를 했죠. 이러한 가운데 생애 첫 주택 구입 비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세입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발표된 리치본드 제조업 지수 보시면요. 마이너스 7로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고요. 신규 주문과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치몬드 서비스업 지수 보시면요. 15개월 만에 확장 구면으로 돌입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요. 매크로 지표들보다는 미국 은행들에 대한 S&P의 신용 등급 강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는 무디스, 피치에 이어서 코메리카 외에도 4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또 자이언트 뱅크오프 외에 또 두 곳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은 내리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이유는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이고요. 또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역은행 ETF인 KRE가 2.8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은행주 섹터 지수인 BKX 또한 2.62%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다우존스와 S&P 500은 소폭 하락하고 또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자, 혼조세였던 뉴욕 증시에 반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수급 불안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수를 방어해주는 섹터가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롭게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또 일부 금융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또한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맥신 sek터에 이어서 이번엔 상온 작동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죠.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요. 우리로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로를 대상으로 해서 엑스게이트, 그리고 텔레필드, KCS, 코이버, PPI까지 모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아이윈플러스, CQ센, QSI까지 관련주들이 대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맥신 관련주들 또한 어제 장대 음봉 이후에 금일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인 휴비스가 장중 한때 상한가 터치가 나오고 윗거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나인테크는 어제 장중 공개 방송에서 다 함께 매수하시면서 하루 만에 큰 수익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태경 산업과 같은 이러한 맥심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양봉을 켜냈지만 입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 관련주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장으로 장중 한때 20%가 넘는 어제 인천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고 오늘 장중 한때 20%가 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인상가 또한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고요. 또 수산물 관련주인 사조 시푸드 그리고 CJ 시푸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약바이오 섹터 보신다라면요. 올리페스, 큐리언트, 엠젠 솔루션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크린룸 관련주인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KN솔이 오늘 또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의료 AI 관련주 DR텍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눈치 보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급이 동반되지 않은 테마주들만 아주 극성스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은 평소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또한 그 못지않은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을 제외한다면 이번 주도 이제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남은 거래일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 발 물러나서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장의 눈치는 그만 보고 싶네요. 또 위원님의 또 달달한 전략으로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제는 PCB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고 오늘은 전력 반도체를 가져와 주셨는데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 쪽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전력 반도체는 전력의 변환이라든지 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죠. 모바일 기기가 증가하고 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기존의 실리콘이나 규소 대비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 유리하고요. 또 전력 효율이 높은 또 이러한 탄화규소나 질라갈륨과 같은 이러한 화물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은 보시면요. 지난 19년에 450억 달러였다라면 2023년 올해는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향후에 전기차의 침투율 증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사들 또한 이러한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 등에 적용 중이고요. 국내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 중에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또 DS 부문의 전력 반도체 TF팀을 꾸렸죠. 그래서 사업성과 기술 고도화를 검토 중에 있고 또 SK그룹 또한 2025년까지 8,200억 원을 투자해서 설비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전력 반도체로 인한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 규모나 기술력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선제적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 반도체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꼭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동사는 실리콘 소재를 이용한 광개별 수자를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 나노기술원이 동사와 지라갈륨 전력 소자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동사는 나노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고효율 전력 전환 시스템 설계를 간소화하는
이네스먼트 모두 전력 반도체 소자를 성공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또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앞에 있는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조정의 구간을 거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2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CG트로닉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최근 고점을 더 상향하는 29,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 또 더욱더 달달해지는 시간이죠. 위원님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볼 종목은요. K엔솔입니다. 클린룸 관련해서 대장주고 위원님께서 전략 제시를 해주시고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주에 동참해도 좋을까요? 네, 이슈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면 대장주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테마가 확산이 된다면 후발주들도 함께 볼 수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룸 설비 제작 시공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또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생산하는 동사와 같은 기업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차트 보시면 단기간에 매수 이후에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큰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도 최근에 고점을 갱신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윗골이 닿을 땐 수익은 일부 챙기고요. 이제는 지지라인을 27,000원 보시면서 2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단기적으로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이시니까 27,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에 계속해서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릴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요. 지지라인 27,000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나인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또 2연상 성공을 하면서 어제는 조금 쉬어갔어요. 근데 재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신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또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맥신 관련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맥신은 2011년에 이미 발견된 물질이죠. 하지만 최근에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요 음봉이 그려졌죠. 그 전에 21일 날 그저께 상한가 이후에 개파락 시키면서 음봉을 그려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락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 공개 방송에서 함께 매수를 했고 또 오늘 이 종목 보시면요. 오늘 수익률이 시가 대비 25%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을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테마주는 음봉을 그려낸다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락 매집인지 아니면 정말 그 물량을 넘기는 흐름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테마주 같은 경우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 다시 재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인테크까지 알아봤는데요. 나인테크처럼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을 지금 공개 방송에서 또 제시를 해주신다고요? 네, 나인테크와 같은 종목을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죠. 어제 장중 공개 방송에서 하락 매집을 이용한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을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챙겼고요. 오늘도 지금 방송 마치고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제2의 나인테크와 같은 종목 많이 챙겨가시면서 특급 정보, 특급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물린대에는 위원님표 그 빨간 연고가 직방인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또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